여사제 잇파트. 멈춰버린 시간. 약 1억 년도 더 된 까마득하게 먼 옛날의 일이다. 정확한 날짜는 알 수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다.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먼 옛날에 일어난 일이라면 그 일이 일어난 날짜 따위는 중요하지 않으니 말이다. 우리는 하늘의 별을 올려다볼 때 그 별이 뿜어내는 빛이 수백만 년을 날아서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에 대해선 굳이 생각하지 않는다. 별들은 그저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 존재하니까. 과거도 마찬가지다. 그 일이 아득한 수천 년의 심연 속으로 사라져버린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렇다. 그 사건들은 마치 추억이나 이야기의 수면 위로 이제 막 떠오른 것처럼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 존재하는 것 같지 않은가? 그러나 사실 그 사건들이 지금 이곳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수천 년의 심연의 끝은 어디에 있는 걸까? 땅과 바다는 지구 깊은 곳을 향해 파고든다. 반면에 하늘은 머리 위 높은 곳을 향해 뻗어간다. 그렇다면 시간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 걸까? 그리고 도대체 그것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 공간과 관련된 것들은 전부 분명하다. 모든 것이 우리의 앞쪽에서 몰려오고 우리의 뒤쪽으로 사라진다. 시간에 관해서도 깊이 생각하지만 않는다면 사실은 모든 것이 단순하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다가올 것이다. 그렇지만 어제 일어난 일은 어디로 사라진 것이며 내일 일어날 일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보면 덜 혼란스러울지도 모르겠다. 시간이란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생기는 것인지, 아무것도 쉬운 것은 없으며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도 없다는 사실 말이다. 어제는 어디로 사라졌으며 내일은 어디에서 오는지 알 수 없다면 어쩌면 어제와 내일은 아예 존재하지 않으며 오늘과 바로 지금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어제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었고 내일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은 시간은 어디에서도 어디로도 움직이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뜻이 아닐까? 시간은 무의미한 것이었을까? 혹은 그런데도 어떤 물리적 현상이기는 하다는 말일까? 자, 미래는 시간과 분리할 수 없는 개념이면서 동시에 헛된 개념이다. 과거는 그래도 제법 현실적이다. 수많은 유적이 과거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때문만은 아니다. 깨진 그릇들과 고적들은 그저 낡아버린 현재에 불과하다. 그런 과거의 표면 위로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러면 그 사건들은 애당초 어디에 보관되는 것일까? 믿을 수 없다고 해도 어쩔 수 없지만 사실 과거는 두 눈으로 볼 수 있다. 별이 떠 있는 밤하늘이 그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다. 별들은 자기 자신을 태우며 빛을 내다 소멸한다. 그것이 얼마나 오래 전에 생겨났든 우리는 지금 그 모습을 보고 있다. 마찬가지로 별들도 수백만 년 전에 지구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과거는 그저 광선 안에 유지되는 것일 뿐일까? 이 모든 수수께끼는
철학자들에게 맡기도록 하자. 세상에는 설명하고 이해하기보단 그저 이야깃거리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다. 그런데 그런 일 중에 하나가 실제로 일어나 버렸다. 시간이 멈추고 세계가 멈춰버린 것이다. 그 전까지는 모든 것이 평범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여러 왕조가 생겨나고 멸망했으며 새로운 문명이 나타나는가 하면 다른 문명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잊혀진 신들의 동상은 균열과 모래로 뒤덮여 낡고 지저분해졌다. 언젠가 존재했었던 모든 것들은 사라졌으며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멈추고 우주가 허공에 떠 있는 상태로 멈춰버린 이런 일이 어쩌면 처음 일어난 게 아닐 수도 있다. 누가 알겠는가? 만약 시간이 움직이기 시작한 이유가 있다면 멈출 수 있는 이유도 분명 존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멈춘 시간은 잠시 멈춰 있다가 다시 움직임을 시작할 수도 있고 영원히 멈춰 있을 수도 있다. 움직임이 없다면 시간도 없기 때문이다. 자, 바로 이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던 무의 무한한 찰나, 어떤 장소에서 한 사건이 일어났다. 여사제 이파트는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을 혼잣말하며 느릿느릿 걸어가고 있었다.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느 시대 사람인지도 알 수 없는 특이한 모습이었다. 심지어 그녀가 몇 살인지도 가늠할 수가 없었다. 한 20대는 되었을까? 아니다. 한 40대는 되었을 수도 있다. 그녀는 얼핏 보기에는 완전한 검은색으로 보일 정도의 짙은 푸른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드레스는 발목까지 오는 길이었으며 목 둘레에는 다이아몬드가 촘촘하게 박혀 있었다. 왼손에는 드레스만큼이나 어두운 푸른빛의 크리스털 반지를 끼고 있었다. 얼굴은 온통 섬뜩한 핏빛 의식용 분장이 두 광대뼈에는 하얀 반점들이 찍혀 있었다. 그녀의 눈은 푸른색이었고 머리는 까만 단발이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 이 모든 기괴한 차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름다웠다. 멈춰버린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녀만 움직일 수 있었는진 그녀 자신에게도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사실 이파트는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어쩌다 이곳에 왔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아, 신들이시여, 세상의 통치자들이시여, 저를 고향으로 보내주세요. 그녀가 울부짖었다. 아니, 짜증스러운 말투로 화를 내고 있었다는 말이 더 가까웠을 것이다. 나의 종들, 나의 신하들은 어디에 있단 말이지? 당장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면 모두 목을 치도록 하겠다. 글쎄, 하지만 그 말은 진심이 아니었을 것이다. 사실 이파트는 잔인함이나 가혹함과는 거리가 먼 사제였다. 알겠다. 다들 고약한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라면 아주 무시무시한 벌을 내리겠다. 이파트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만 변덕스러운 공주님처럼 굴 정도의 기력은 남아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조차 말이다. 과연 간이 큰 사제였다. 다른 사람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벌써 정신이 이상해지거나 기절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더군다나 주변의 환경은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무시무시했다. 저 멀리 보이는 지평선까지 눈길이 닿는 곳마다 온통 모래 언덕이 쌓여 있었고 한 줌의 바람도 일지 않았다. 덥지도 춥지도 않은 이상한 곳이었다. 태양도 떠 있지 않은 하늘은 노랗게 빛났고 반대로 모래는 하늘색이었다. 자자, 가만 보자. 과연 이것이 악몽처럼 끔찍한 현실인가? 아니면 끔찍하게 생생한 악몽인가? 이파트는 똑같은 단어를 두어 번 반복하며 말하는 습관이 있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지? 모두가 두려워하는 악몽과 끔찍한 현실을 만들어내는 건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란 말이다. 마지막으로 경고하겠다. 지금 당장 나를 사원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매우 노할 것이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않느냐? 이파트는 절망하여 풀썩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아. 그녀는 문득 그녀가 어디에서 왔으며 누구인지 분명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녀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사제였으며 그녀에게도 사원과 시종들과 스승이 있었다는 희미한 기억이 조각난 파편들이 되어 머릿속을 헤집을 뿐이었다. 그 이상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심지어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오, 신들이시여, 부디 제가 누군지 알려주소서. 사제가 말을 끝내자 갑자기 허공에서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속삭임은 마치 바람이 부는 것처럼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다니며 들려왔다. 이파트, 여사제 이파트, 사제여. 이상하군. 내 이름처럼 들리면서도 낯설디 낯설어. 그녀가 중얼거렸다. 그러면서 그녀는 목소리가 어디에서 나는지 찾기 위해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거기 누구냐? 나는 직전이다. 속삭임이 다시 메아리쳤다. 무엇에 직전이란 말이지? 시간의 직전이다. 어디에 있는 것이냐? 모습을 보여라! 하지만 속삭임은 나타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갑작스럽게 고요해져 다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이파트가 한숨을 쉬었다. 어차피 그녀는 대답을 기대하지도 않았다. 내가 끔찍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군. 지금 당장 꿈에서 깨지 않으면 미쳐버릴 수도 있겠어. 더는 못 참겠네. 그때였다. 스승이 그녀에게 가르쳐준 내용이 갑작스럽게 머릿속에 떠올랐다. 꿈에서 생시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누군지, 정말 나는 누구인지 자각해야 한다는 가르침이었다. 나는 이건 내가 아니야. 그녀가 큰 소리로 선언하듯 말했다. 나는 나다. 하지만 그녀의 주문은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았다. 그녀가 그렇게 선언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도대체 나는 누구지? 만약 그녀가 끝내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기억해내지 못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바람처럼 들려오던 속삭임이 말한 온전하게 그녀 자신의 것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던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여기서 온전하게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 자,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파트? 그녀가 자신에게 물었다. 그래, 내 이름은 이파트다. 내 이름은 이파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진단 말인가? 더 이상 어딘가로 가봤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텐데. 사방은 다 모래고 지평선 끝까지 모래 외엔 아무것도 없으니. 잠깐. 그때 스승님께서 또 무엇을 가르쳐 주셨지? 또 다른 기억이 그녀에게 희망의 섬광을 일으켰다. 꿈속에서 정신을 차려야만 꿈에서 보고 느끼는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것을 주의 깊게 보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뭔가가 이상하진 않은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왜 이상한지 고민해야 한다. 현실을 살펴보는 것이다. 맞아. 내 주변에 있는 것들도 나 자신도 뭔가 이상하다. 온통 이상한 것들 뿐이야. 여기에 모래 말고는 무엇이 있단 말인가? 그리고 왜 모래가 하늘색이란 말인가? 그녀는 바닥에 앉아 모래를 한 줌 움켜쥐고는 그것을 다른 한 손으로 흘려보내 손틈 사이로 빠져나가게 했다. 이 모래는 모래가 아니야. 이 모래는 모래가 아니야. 그녀는 스승님이 일러줬던 것처럼 평범한 것에서 평범하지 않은 본질을 찾아내려 애쓰며 말했다. 모래의 색 말고 다른 특이한 점이 뭘까? 여느 평범한 모래처럼 모래알이 여러 개 모여있고 내 손틈 사이를 이렇게 빠져나가는 걸? 바로 그 순간 이파트 앞에 놓인 모래가 공중으로 떠오르더니 거대한 회오리를 만들어내며 하늘로 솟구쳤다. 무시무시한 기세였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회오리로부터 달아나려고 했지만 전부 소용없었다. 그녀가 어느 쪽으로 가든 모래바람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파트는 아주 불편한 구두를 신고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달아날 수도 없었다. 그녀는 결국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다. 그녀는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으로 꼼짝도 할 수 없었지만 모래바람에 아무 피해도 입지 않았다는 사실에 마음을 다잡고 조금은 진정할 수 있었다. 알겠다. 내가 너무 겁에 질려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었던 거구나. 그렇다면 이미 잘된 거지. 더 잘된 일이야. 하지만 이미 지쳤어. 두려움과 나는 별개의 것이 되어야 해. 이제 두려움과 함께 가고 싶지 않아. 구두 속에 두려움을 넣어두고 여기에 둔 채 떠나야겠어. 어차피 이곳에선 구두는 아무 쓸모 없을 테니. 저리 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 버려! 그리고 그녀는 모래바람을 향해 구두를 힘껏 던졌다. 됐어. 두려움은 여기 남겼으니 이제 난 떠날 거야. 구두는 모래바람 속에서 회오리치다가 사라졌다. 바람은 점차 거세지더니 어느덧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느낌이 좋지 않군 하고 이파트는 생각했다. 좀 더 제대로 된 수를 쓰지 않으면 험한 꼴을 보게 될 것만 같았다. 자, 이파트. 사제여. 이 빌어먹을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파악하지 않으면 너는 끝장날 거야.
이건 단순한 모래도 단순한 회오리 바람도 아니야. 그럼 뭐지? 생각해봐. 얼른 서둘러. 그때 그녀의 위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모래시계! 그녀가 소리쳤다. 이건 모래시계야. 이제 내가 보이는구나. 이 악마 같은 현실아. 바로 그때 소용돌이 치던 바람이 멈췄다. 무시무시한 소리는 사라지고 유리종 소리가 들려왔다. 거대한 회오리가 되어 휘몰아치던 모래바람은 금세 잠잠해지더니 땅 위에 내려앉았다. 모래는 원래의 노란빛을 되찾았고 하늘은 푸른색으로 밝게 빛났다. 딱 한 가지, 태양만이 보이지 않을 뿐이었다.